우리가 build 펑션의 아웃풋을 한번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것의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서 컨트롤 플롯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build 펑션의 모양입니다. 재미있죠? 해서 사실 운이 안 좋은 케이스에 빠지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근처에서만 놓을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또 이제 트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쭉 해가지고 여기서 반복해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끔가다 오버슛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 나갈 때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고 나면은 러닝 레이스를 좀 디케이 시켜가지고 러닝 레이스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요 근처에서 최대한 오버슈팅 안 하고 근처에서만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세부적인 기법들도 필요하겠죠. 필요할 겁니다. 실제 그리고 제대로 잘 했느냐를 살펴보면 여기가 3 정도 되죠. x3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끄면은 0.5 정도 됩니까? 그래서 0.5. 그래서 0.5 정도 수준에서 잘 이 트래젝토리를 잘 타가지고 가가지고 옵티마이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이터레이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터레이션 과정은 펑션 밸류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고 x, y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뭐 x는 0.89, y는 0.1. 0.89니까 한 이 정도였네요. 그 다음에 0.1이니까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시작한 게 맞네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레디언 방향으로 조금씩 업데이트 해나갔습니다. 조금씩 업데이트 해나갔고 값들은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작아졌죠. 점점 작아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작아져 나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밸류들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밸류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것을 이게 빌 펑션의 오리지널 모양이긴 한데 빌 펑션이 스퀘어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갑자기 밸류가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ass.log를 써놨습니다. mass.log, mass.torch.log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로가리즘으로 한 번 더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가 그냥 스케일 로그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가 지로 지점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해서 다음과 같이 아웃풋이 잘 옵티마이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컨트롤 플롯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라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이런 그림들 파라미터 옵티마이즈 해나가는 과정, 특히나 파라미터의 트래젝토리를 보는 것은 사실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실제 모델에서 쓰는 파라미터는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파라미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옵티멈이 돼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1차로 알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현재 빌 펑션의 글로벌 옵티멀이 어딘지도 빤히 알고 있고 이것을 전체 컨투어를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포루프 2개나 네스티드에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현실에서는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컨투어를 그리고 파라미터 이렇게 잘 우리가 글로벌 옵티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리얼리스틱한 모델에서는요. 하지만 이 심플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걸 트래킹할 수 있고 이렇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 메소드가 동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사실은 이것을 이제 익스트림하게 디멘전을 늘려서 보는 것이죠. 익스트림하게만큼 디멘전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디멘전을 늘린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원래 문제는 뭐였죠?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다양한 러닝 프로블럼이 파라미터 인퍼런스 프로블럼이 있다는 것에서 여기서 이 문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레디언 메소드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셋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셋업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톨치 텐서를 쓰고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를 쓰고 그 다음에 톨치 옵팀을 쓰고 백워드를 콜하고 이런 오토그라드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이제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아래 것들에 대해서 강한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하면 단단한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래서 torch 임포트하고 판다스 이제 데이터셋 로딩 해야 되니까 판다스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까지 만들어 줄 겁니다. 맨 처음은 어디로 가나요? 해서 메인을 콜하게 되겠죠. 메인이 있으면 여기서 판다스에서 데이터셋 로딩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셋 로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컬럼 X가 있으면 컬럼 X를 다음과 같이 그것만 출현내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오브젝트 X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Y만 출현내는 오브젝트 Y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오고 나서 오브젝트 X와 오브젝트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torch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줍니다. torch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준 에어 퀄리티 데이터셋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클래스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요합니다. OOP도 중요하고 여기 데이터셋을 쓰고 있죠. 이 데이터셋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네리턴스가 일어난 것이죠. 무엇의 이네리턴스? torch.utils.data의 이네리턴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네리트한 것입니다. 이 이네리트 하면은 현재 X와 Y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X와 Y를 다음과 같이 받아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뭐 랭스를 리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다음과 같이 리턴하는데 X와 Y를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나오면 torch의 데이터셋을 활용했기 때문에 무엇을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데이터 로더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정해 줄 수 있고 배치 사이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셔플링도 해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셔플링도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하는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냅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로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데이터를 피드 하는데 이 데이터 로더를 쓸 것입니다. 그 다음 tor.w, tor.b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줄 것입니다. tor.w는 처음에는 랜덤 이니셜라이즈 할 겁니다. 파라미터 랜덤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어떻게? X 컬럼의 개수만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것은 옵티미제이션 타겟이겠죠. 그래서 requires grad true로 만들어줍니다. tor.b도 마찬가지입니다. tor.b는 이건 intercep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tercept 모델을 따로 컬럼 인젝션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tor.b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torch.b로 그래서 tor wx 플러스 tor b 이런 세팅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r b는 하나만 만들고 당연히 이것도 옵티미제이션 타겟이겠죠. 그래서 requires gradient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엄청 작게 만들어줬다,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이 데이터셋을 전혀 노멀라이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없죠. 노멀라이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스케일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스케일이 큰 상황에서는 러닝 레이트가 조금만 커져도 파라미터가 상당히 오버슛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특히나 작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작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면은 혹은 좀 더 표준화된 상황에서 러닝 레이트를 세팅하고 싶으면 X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와 Y 값을 노멀라이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러닝 레이트 잡아주면 러닝 레이트 잡아주면 뭐 해줘야 될까요? tor.w, tor.b 정해줬죠. tor.w와 tor.b를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 러닝 레이트의 속도만큼 어떤 패키지 쓸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 그래서 오브젝트 옵티마이저도 잘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에서 인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피드백 루프를 런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피드백 루프를 런 해야 되겠습니다. 보면 epoch라고 되어 있습니다. epoch를 100개의 epoch를 돌아라 라고 했습니다. epoch는 뭐냐 하면은 영어 사전 찾아보면 시대입니다. 그렇죠?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면 이 데이터셋을 전부 다 한번 보면 한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전부 다 보면
한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또 보면 한 시대가 되고 그 다음 보면 한 시대가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 로더에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이터레이터의 길이만큼을 루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루프를 하면은 오브젝트 로더를 다 이그조스트 할 때까지 다 나올 때까지 데이터셋이 다 나올 때까지 한 순배 돌아가고 그것을 한 에포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다시 오브젝트 로더에서 오브젝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또다시 한 번 더 돌고 해서 두 번째 에포크가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브젝트 이터레이터에서는 뭘 해줄까요? 배치를 만들어 주겠죠. 그것은 여기 있는 톨 배치에서 오브젝트 이터레이터에서 톨 배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배치는 X와 Y 세팅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전에 이거는 반복해서 할 때 뭘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옵티마이저의 그레디언트를 이니셜라이즈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계속 어큐뮬레이트 되니까요. 그래서 배치가 extract 되고 extract 된 배치에 대해서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합니다. 아하, 이게 우리의 loss 펑션이니까죠. mean squared error가 loss 펑션이다.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해 보자. 입력은 톨 배치에서 x, 톨 배치에서 y를 가져오게 되겠고 톨 w, 톨 b가 또 재료 필요가 있다. x와 y와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X와 Y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X와 Y가 파라미터 필요하니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는 일로 옵니다. Definition, Calculate, Mean Squared Error. X와 Y와 W와 B가 쓰입니다. 이렇게 쓰이는 과정 중에 교수님 이거는 처음 보는 것인데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 안 된 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로더 이용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불러오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면 우리가 N개가 있고 현재는 컬럼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 배치로 받아오면 특히나 X에 대해서 받아오면 요 텐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리스트 구조로 그 다음 텐서, 리스트 구조로 다음 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요런 하나의 텐서로 합쳐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합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태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 톨치 X, 톨치 Y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여기는 네이밍이 톨 템프 Y, 톨 템프 X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마냥 톨 W와 톨 B를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머 그 다음에 플러스 톨 B를 해주고 이것은 mean squared error죠. 그래서 squared를 해줍니다. squared error를 만들어줍니다. Y에서 빼고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mean을 take하면은 mean squared 요 차를 본 것이니까 error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 줄로 따지고 보면 모델이 다 스페시파이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워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의 mean squared error의 로스를 알아냈고 이것을 이제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것을 옵티마이즈 한다는 차원에서는 보면은 백월드를 콜하게 되고 백워드로 그레디언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파라미터를 스텝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파라미터 스텝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톨 로스를 굳이 한 번 더 계산한 건 뭐냐면 요 프린트를 위해서입니다. 요 프린트 해가지고 업데이트 되어 있는 스텝을 하면은 W와 B가 업데이트겠죠.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로스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 톨 로스를 한 번 더 계산했고 톨 로스 아이템, 투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 이렇게 해서 프린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뭐 학습되겠죠. 그래서 로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1, 2, 3, 9 뭐 등등등등 해서 뭐 4자리 숫자에서 3자리 숫자, 2자리 숫자로 에포크가 지나감에 따라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3개의 파라미터가 W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 둘, 3개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마지막 B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가지고 토탈 민스퀘어드 에러가 줄어드는 과정.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파라미터가 점점 옵티마이즈 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써서 하면 이전에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구하는 것처럼 한 번에 계산은 안 되고 이런 다양한 셋업들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되겠죠. 왜 안전할까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그런 높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사라질 것이고 또 인버스가 안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타스트로픽한 뭔가 파라미터 다 난이 되고 이런 상황들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리니어 리그레션 학습은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특히나 큰 데이터를 쓸 때는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